자, 한국해양대 김태만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옷이 약간 컬러풀해가지고 좀 색감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도모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합치가 됐네요. 좋습니다. 화사하게 좀 시작해 보죠. 자, 먼저 교수님 이 중어 중문학 전공에 중국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왜 중국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중국 열풍이 좀 불었었습니까? 예, 제가 중국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이제 70년대가 끝나면서 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한국에 중국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0학번인데 네. 78, 79, 80년도에 전국적으로 대학에 중문과가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할 때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을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1993년도 한중 수교 이듬해에 네. 북경대학에서 한국 유학생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그 이후에 중국 북경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네. 중국 현대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 중국이 막 이제 경제 성장이 급성장하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북경대학에 박사 학위를 수여하자마자 한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네. 한국해양대학에 몸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공부하고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한국해양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바다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묘하죠. 예. 그래서 중국 문학 전공자가 한국해양대학에서 뭘 가르칠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가르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속된 학과가 동아시아학과인데 동아시아학과다 보니까 중국을 포함을 해서 일본, 한국을 같이 가르치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문학,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문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해양대학 전체 학과 구성상에서는 마이너리티였죠. 근데 마침 이제 제가 부임했을 당시 총장이셨던 분께서 저하고 차를 한잔 하자면서 이제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네. 그분의 말씀이 우리 한국해양대학이 주로 20 그 항해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인데 학생들이 진짜 바다를 알려고 한다면 인문학적인 학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이 해양 인문학, 해양적 차원에서의 어떤 인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 좋지 않겠냐라는 네.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조금 내 전공이 따로 있는데 뭔 이런 부탁을 하냐라는 조금 생뚱맞은 생각을 하다가 네. 제 소속이 해양대학이고 그리고 해양대학을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바다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가봤습니다. 맨날 보는 게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문까지 가는데도 바다를 뚫고 가더라고요. 예,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네. 저도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몸담을 것 같으면 중국도 좋지만 해양에 관련된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부터는 해양 문화, 해양 인문학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해양 인문학이라고 하면 저한테 좀 생소하거든요. 예. 이게 어떤 걸 가르치는지, 어떤 걸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해양 인문학과 관련된 책도 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죠. 예. 해양 인문학.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쭉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지의 땅을 딛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 모든 사유 체계는 육지적 사고에 기본한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블루 플래닛이라는 푸른 행성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예. 사실은 육지 부분은 30%도 안 되고 물 부분 그러니까 해양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물, 강, 호수 이런 부분이 7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땅지자 구슬구자를 써서 지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구가 아니고 네. 몰수자, 구슬구자, 수구라고 불러야 마땅한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생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육지적 사고로서는 해결의 방법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우리가 발상을 대전환을 해서 바다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미래 문제의 모든 솔루션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육지적 사고에서 해양적 사고로서의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해양을 매개로 한 이런 인문학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은 이제 복직을 해서 한국해양대학에 몸담고 있지만 네. 2020년에서 23년까지 코로나 기간입니다만은 그때 3년 동안 제가 이제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자료를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제 이 해양인문학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인류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에 대한 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책을 네.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육지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수구로 불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지리적 요건은 괜찮은 편인 거죠?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탈리아 같은 반도 국가가 네. 바다를 어떻게 진출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다로 갈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이제 남북 분단에서 허리가 잘려서 남한만 섬처럼 돼 있는데 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적 사고를 지양하고 해양적 사고를 지향한다면 네. 우리는 지금 무한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아까 전에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도 재직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교수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이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이전 등 해양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선 북극항로 개척부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담 비서관까지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에 이 발표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해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냐면 북극항로 말씀을 하셨고 그 직후에 또 이제 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고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 담당 비서관을 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해양수산 담당 비서관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거는 단순한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공약, 지역 공약의 차원을 뛰어넘는 뛰어넘었다. 이거는 국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북극항로는 일장 일단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어두운 면이라는 것은 북극항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야 되고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북극곰이 사라지는 이런 환경 대체항인데 네. 근데 그것은 시간은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필연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다면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적극적인 기회로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북극항로는 개설될 수밖에 없는 이 항로인데 네. 이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남방항로보다는 북방항로가 시간 그다음에 연료 절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산이 북극항로의 거점이 돼서 북극항로를 열게 된다면 많은 소위 이제 물류를 필요로 하는
물자들이 부산으로 집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요 부산은 사실은 이제 뭐 물류 창고부터 해가지고 해운 그다음에 조선에 뭐가 있느냐면 쇠빙선 또는 쇠빙선을 얼음을 깨는 배고 배죠. 네. 내빙선이라고 해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데 북극은 온도가 낮잖아요. 네. 그러면 저온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배가 필요한 겁니다. 음. 그걸 내빙선이라고 하는데 쇠빙선과 내빙선 이런 신기술이거든요. 네. 이 신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어떤 조선업 이게 부산에서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런 선박 조선 산업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걸맞는 항만 부두 설비가 필요하겠죠. 네. 더 이어진다면 소위 전 세계 지금 기존의 물류 네트워크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혁신된다. 이럴 때 부산이 그 거점이 된다고 한다면 단순한 이 글로벌 허브 도시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거는 세계적인 물류 혁신에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거점, 해양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극은 명실상부한 러시아 땅이거든요. 네.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 협약에 따른 협약 소속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과의 소위 말해서 이제 본격적인 북방 외교가 필요한데 북방 외교 전문가들도 양성이 돼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복잡 다단해지는 이제 해사 관련 법률 여러 가지 분규 이런 것들을 해결 처리할 수 있는 해사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집적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산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제안을 했다는 것은 네. 부산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자체가 해양 국가로 나가는 중요한 거점으로 만드는 하나의 국가 전략이다. 그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네. 굉장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수도로 성장하려면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법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사 법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사 전문 법원 유치를 놓고 부산은 국내 사건을 또 인천은 국제 사건을 전담하자고 했었습니다. 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국내 사건, 국제 사건이 네. 해양 사건에서는 그거는 한 몸입니다. 하나군요. 예. 그래서 예. 그 해난 사고나 해양 사고의 경우에 외국 선박이 우리 연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 그다음에 우리 선박이 해외에 가서 사고를 당했다. 이거 국내 문제입니까? 국제 문제입니까? 국제 이거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섞여 국내 있다고 문제이면서도 국제 문제고 그러네요. 국제 문제이면서도 국내 문제인데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그 우리 국적선에 외국 선원들도 탑니다. 네. 외국 선박에 우리 선원들도 탑니다. 이랬을 때 국내 국제가 구분이 되느냐 과연. 그래서 그거는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법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국제법 뭐 인천 국내법 부산 이런 이원화된 해사법원이라면 문제를 더 만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기존에도 해사 관련 법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부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실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구를 설치를 하자. 그래서 명실상부한 로테르담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국제 해양 도시와 걸맞는 이런 그 위상을 갖는 이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부산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해사법원에 대한 우려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와 HM의 이전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과 동시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신속 이전하라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타 지역의 반발도 꽤 있는데 교수님은 왜 부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산업,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진흥공사 같은 금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산에 집적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는 해양과 관련된 학교가 해양대학도 있고요, 부경대학도 있고 그렇죠. 등등 학교들 해서 이 산, 학, 관, 연 이게 다 부산이 집적돼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컨트롤 타워로서 해양수산부가 어디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해양수산부 본청은 세종에 두고 그다음에 사무소는 부산에 둔다. 그 머리는 여기 있고 몸통은 여기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해양수산, 뭐 항만, 선박, 해양과학기술, 그다음에 해양 문화예술까지 망라해서 총괄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이거는 현장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네. 수도권이 현장과 너무 유리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해양 관련 산업은 부산에 집적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산에 합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HMM이라는 선사인데 네. 국내 최대 선사입니다. 어쨌든 이 HMM 본사가 부산으로 옴으로써 많은 연관 산업들이 함께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산부, 해양산업, 해양금융, 해양연구, 해양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합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부산이 부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해양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뇌수인 그 컨트롤 타워인 해수부는 당연히 부산에 와야 되고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인 HMM도 역시 옴으로써 이게 완전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뭐 지역 안배 이런 차원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부산 세종, 부산 서울 지금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소위 이제 해수부 부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산업 구조 차원에서 이게 바르냐 그러냐 이런 논란은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논리지 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완전체로서 부산에 유치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북극 항로 얘기하다가 해사 법원 얘기하고 이제 뭐 HMM 얘기까지 했는데 북항 재개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나 예. 뜨거운 감자인데 예. 이 재개발 주거단지 위주로 흘러가면서 이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예.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해양수산부만 이전한다고 해결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북한 재개발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의결이 돼서 진행이 됐고 이게 최종 안이 확정된 거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뭐 외람되지만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북한 재개발 라운드 테이블 운영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강조했던 것은 북한이야말로 부산 시민들이 슬리퍼 신고라도 와서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이거는 일부 소위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어떤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유산이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안이 없으면 내버려 두라.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재개발을 해도 되니까 서둘러서 졌다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무슨 개발 뭐 택지 뭐 이런 식으로 구획 지어서 결정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개발을 돕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구획이 나눠지고 뭐 영상 뭐 방송 영상 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 지구도 있고 해양문화 지구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주거 단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거 단지로 전화됐던
아픈 추억은 있습니다. 센텀이 그랬습니다. 음. 센텀도 사실은 산업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그 택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네.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됐잖아요. 음. 만약에 부산 시내에 가장 핵심적인 원도심 재개발 지역인 북항 지역이 아파트로 아파트 수비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로 채워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는 우리 미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북항 재개발은 제발 좀 천천히 이 체험의 철학이 아니라 비움의 철학으로 우리가 좀 느리게 가더라도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에는 시민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그게 아파트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발업자의 수익 형태로 돌아간다면 그는 개발 수익에 대한 소위 이제 환수에 따라서 이 시민들한테 환류되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다양한 키워드를 갖고 해양 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결국 부산이 해양 수도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해수부가 오고 HMM이 오고 북극 항로 개척의 메카가 되고 등등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네. 이게 뼈다구나 피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머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는 인문 문화 예술에서 나온다. 삶의 질이, 삶의 문화적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훨씬 활성화됐을 때 부산이 진정한 문화 해양 수도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인재 생각합니다. 양성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교육기관이 2개 있긴 하지만 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또 특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지금 당면한 인재 양성 수요는 네. 일단 회사 법원이 생기면 회사 법원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들 변호사에서부터 사무원들까지 이게 이제 지금 한국해양대학에는 회사 법학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확대되거나 혹은 단과대학으로 이제 확산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해서 북극 전문가 극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그 교육기관도 필요합니다. KMI에 네. 북극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원들이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실제 후진 양성, 인재 양성은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지 관련된 극지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해양 수도, 해양 국가로 지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 시민적인 해양 의식, 해양 인식이 필요한데 이거는 네. 친해성 교육이 필요하다. 친해성 교육이라는 것은 친할 친자에다가 바다해. 바다 해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기업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해양 친화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부터 네.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돼서 초중고에 이런 해양 교육, 어릴 때부터 해양 문화 교육 예. 이게 이제 이론적 교육뿐만이 아니라 해양 친화적인 어떤 뭐 수영을 한다든지 요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바다와 친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해양박물관이 국립해양박물관이 있기는 하지만 부산시도 항만박물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전 국민이 해양을 어릴 때부터 가깝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이거는 당장 무슨 뭐 시설을 구축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청에서 뭐 해양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교재로 만들어서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정규 교과로 만들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서 전 국민이 바다 친해지기를
가야 되지 않겠나 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접근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예. 네, 교육적으로도 어린 학생들부터 바다와 친해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여러 해양 현안들을 짚어봤는데 해양적 사고를 강조하신 해양 전문가로서 또 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이미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부산을 해양 수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부산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산 시민 전체가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육지적 사고에서 해양적 사고로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바다 접촉 기회 자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책 일선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이 세계 해양 수도로 도약하려면 1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해양적 상상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정권이 막 출범한 만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논의들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김태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